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47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어느 날의 단상입니다. 이 어느 날의 단상은 신문에 1958년 12월 호에 수록된 하나원 시인의 수필입니다. 어느 날의 단상, 하나원. 한신들 적자 생존의 싸움이 악착같이 나의 신변을 치고박는다. 이 거센 파도는 나의 하나의 목구멍을 채우는 호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나 환자를 구하는 구라사업과 버림받은 나병 환자의 자녀로서 아직도 감염이 되지 않은 고아 아닌 고아 미가마 사업을 맡아보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여기서 구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나병에서 완쾌된 사람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을 구라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가마라고 하는 것은 병 따위에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아이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파도를, 불행을 겁내지 않고 어떤 천직 같은 사명감을 느껴서 일하고 있다. 내 결심은 고요히 문학의 길을 정진하겠다고 갈구하고 있으나 내 주위의 목매인 참상이 나의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아감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갈구는 몹시 애타게 바라고 구함, 이런 뜻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양상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한탄하는 나날에 나의 문학은 공백에 묻혀간다. 세상 일은 모두가 경쟁 속인 것 같다. 사업에는 경쟁이 붙는다. 경쟁에는 우승 열패가 정착인지라 보잘것없는 구라사업도 미가마 사업마저라도 피투성이인 경쟁을 하는 데에는 어이없는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 우승열패라고 하는 것은 나은 자가 이기고 그보다 못한 자가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쌍하고 딱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사바사바를 하여야 하는 꼬락서니가 너무나도 구역질이 난다. 여기서 구역질이라는 것은 속이 메스꺼워 토하려고 하는 짓, 이런 것을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소위 글 쓴다는 나로서는 마음이 허락지 않고 이 경쟁 속에 어쩔 수 없는 선수로서 나선 것이 벌써 10년이 되었다. 아마도 신명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이 주변에서 많은 질투, 질시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잘 싸우는 선수로서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서 나가는 지질이 못난 선수로서 싸우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언제나 골탕만을 먹는다. 열패자로서 이 세상의 뒤안길을 걸어가면서 서러운 심정을 부둥켜 안고 자연을 벗삼고 울고 싶을 때에는 떠가는 구름에 피는 꽃에 덧없이 부는 바람에 푸른 울음을 눈물 삼키며 우는 것이다. 여기서 열패자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못하여 경쟁에서 진 사람을 열패자라고 합니다. 울음과 눈물이 달래주는 자유의 따스함에 슬픔을 체념하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또는 희망 등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패자라 할지라도 지성껏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지금의 나에게는 이 지상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바라지 않는 무망에서 언제든지 훌훌히 죽을 수 있고 떠나갈 수 있는 미련 없는 몸을 지극히 다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법인데요. 희망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미련 없는 몸이니 사심없이 사업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무기가 되며 이 신념으로서 오늘날까지 의지의 투쟁을 계속한다. 이 굳은 의지가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뜀박질의 우화와 같이 지질이 못난 나에게 승리의 쾌재가 다가서곤 한다. 이런 거북이가 앞으로 내 눈에 흙이 묻힐 때까지 하여야 함을 생각하니 아득하다. 부질없이 도연히 떠오르는 일이라곤 두 가지가 있다. 그 일의 어느 것이든지 사나이의 목숨을 걸어놓고 할 큰 사업이다. 여기서 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한문인데요. 쓰레쓰레라고 읽는데요. 무료함, 공연히, 쓸데없이라는 뜻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는 이미 현대 4월호에 발표한 나환자의 유토피아인 무화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문인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화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환자들을 구획된 지역에 집단 수용하여 자치제를 통하여 그들의 권익과 자화를 이루려는 고 하나운 시인의 꿈같은 구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질시와 멸시를 당하였으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루고자 꿈을 꾸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1958년 현대 4월호에 게재된 나환자의 유토피아 무화공화국의 원문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1988년 2월 1일 발행된 하나운의 명시 보리필이 158페이지에 수록된 운명의 반항이라는 제목의 이러한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전국 나환자들에게 우리들은 구걸이나 구호에 의하지 말고 우리 생활과 경제의 독립을 하루바삐 성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인권이 있고 우리의 해방이 있다고 절규하였다. 이렇게 무화공화국에 대한 꿈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인촌이라고 하는 것은 1988년 2월 1일 하나운의 명시 보리필이 158페이지에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화 사업을 위해서 나환자 자신의 교양 향상과 일반 사회의 나병에 지나친 공포감에 대한 올바른 계몽이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 나머지 신행예술원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정부에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장의 허가를 얻어 대방동에 약 2만 평의 땅을 얻었다. 정부에서는 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예술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다. 여기서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운 시인이 불손분자라고 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또 사건 조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하니까
하나온 시인이 꿈꿨던 신행예술원 창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무산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공화국은 자세히 발표하였으니 거듭하지 않고 문인촌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고자 한다. 말하기 전에 여러 선배에 앞서서 문인촌 창설을 선창한다는 것이 주제넘는 일이라 미리 사과를 올리려 한다. 설치의 동기를 말하자면 문학작품의 대부분이 우미한 고양이들께 유한의 선물에 지나지 않는 판이다. 더군다나 구호물자 같은 무슨 문학상에 똥파리같이 달겨들어 와우각상의 다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치치하다. 여기서 우미라고 하는 것은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며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풍족하여 여가가 많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와우각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와우각상은 달팽이의 뿔 위라는 뜻으로 좁은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치치는 중국식 한자로서 우둔하다, 밉다, 벌레 이름, 웃다, 무지한 모양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실을 초연할 수 없는 까닭은 너무나 호구와 도회지에 지친 불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호연과 유원한 자연을 멀리하는 바람에 장돌뱅이가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호연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성대한 모양 또는 정대하고 강직한 모양, 마음이 넓고 뜻이 아주 큰 모양을 말하며 흔히 호연지기를 키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로서 일본어로는 윤행이라 읽는데 유원, 아득히 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지향하는 이념도 없으면서 두 갈래의 문인단체까지 구성하고 자각도 인식도 없는 감투와 섹트의 위태로운 광대줄 타고 말초신경에다 불을 켜놓고 구슬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문인촌을 창설하고 악패를 지향하고 문인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문인으로서 현실의 한국적 사명을 다하여 민족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일부 문인 클럽들이 문인촌을 설치하였다가 실패한 전례도 있지만 우리의 문인촌은 그런 가공된 꿈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안정된 전원 생활을 모태로 하며 연구시설과 세계 문단과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곳에서 문예운동을 일으키고 민족의 열성, 유전성과 사회의 결함을 도태지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며 인류 정신의 조국을 창조하는 것이다. 또 이곳에는 유의한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전 세계 사람을 부른다. 여기서 유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쓸모가 있음을 뜻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하찮은 저 같은 병신인 무존재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보아 월등한 조건을 구비한 문인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런 문인들께서 이 세계적인 문인촌 창설운동을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철천의 소망이다. 허구한 날 엉뚱한 사색에 잠겨 있으려니까 벌써 가을 새들이 단풍 짙은 나무를 찾아
황혼을 조잘되고 있다. 철다구니가 없는 시시한 공상이라 하겠으나 나는 여기에 침몰하여 언제 가능할지 까마득한 문인촌에 열중하는데 PC가 나를 찾는다. 눈썹할 차례가 내일이라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PC의 말이다. 오늘의 나 환자는 눈썹 없는 굴욕과 열등감에 식모를 하여 눈썹을 만들고 문둥이라는 탈을 벗어나 버젓하게 살아보겠다는 운명을 거역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식모라고 하는 것은 털을 이식하는 이런 말의 옛날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비술에 오히려 코 다친 쓴 잔을 마셔본 나는 식모 수술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여기서 융비술이라고 하는 것은 코를 인공적으로 높이거나 모양을 다듬는 성형외과 수술을 말한다. 요즘 성형외과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코를 오똑하게 세우는 이러한 성형수술이 융비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눈썹을 붙인 뒤의 나의 앞날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 하는 흥분에 망설인다. 눈썹은 거의 다 성공이 된다니 정말로 미칠 노릇이라 하겠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였든지 PC에게 식모 수술을 안 하겠다고 말한다.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엉뚱한 생각과 운명의 앞날이 혼돈하는 불연속이 그칠 줄 모르게 나를 뒤덮는데 조락하는 낙엽을 휘몰아온 바람은 나에게 부딪힌다. 여기서 조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조락이라고 하는 것은 초목의 잎 따위가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4291년 10월 10일 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291년은 서기로 1958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글은 신문에 1958년 12월호에 게재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다음 제48화는 1958년 9월호 신문에 수록된 하나원 시인의 수필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원 문학관에서 발행하는 파랑새 제2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방송 시대를 맞이하여 시청 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센스는 현대인의 기본 예절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평생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